권리와 상관없이 내가 고정비로 줄일 수 있는 금액이 5년이면 1억 5천이라는 금액을 고정비를 세이브한 거고요. 신도시에서 했으면 1억 5천이 5년 뒤에 없어진 거고요. 권리라는 거는, 안녕하세요, 루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저번 주에 올렸던 블로그 포스팅 하나 있죠. 창업을 할 때 A라는 점포와 B라는 점포 두 가지가 있을 때 어디에 투자를 하는 게 더 오를까, 그거에 대한 답변을 영상으로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 자, A라는 점포는 신도시에 보증금 1억, 월세 400에 관리비 20만원, 그 대신 권리가 없는 점포고요. B라는 점포는 구도심에 이미 상권이 인증된 그런 곳에 들어가서 보증금 5천, 월세는 그의 반, 200로 권리는 한 7천 정도, 그리고 관리비는 실비 처리로 들어간다는 매장. 그게 두 가지가 있을 때 여러분 선택이 보통 다 A에 집중됐습니다. 열의 9이 다 A를 얘기하셨고요. 한 두세 분만 B 점포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정답이 뭘 것 같으세요? 죄송합니다. 정답이 뭘 것 같아요? 당연히 A라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B라는 대답을 준비했겠죠. 저는 지금까지 A라는 점포에 한 적도 없고요. 제가 비록 점포 개발 업무를 많이 했지만 점포 개발 업무를 하면서도 신도시 입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했어요. 왜냐? 우선은 B라는 점포에 대한 당위성을 얘기하기 전에 A를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A를 하지 말아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뭘까요? 자, 맨날 제가 하는 말이죠. 이 세상은 예측을 할 수 없어요. 근데 신도시 초반에 이 상권이 어떻게 형성될지는 정말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광교 신도시라고 한번 해볼게요. 광교 신도시에서 뭐 에듀타운이 있고, 뭐 경기도청, 뭐 아비누프랑 있는 그쪽 역세권이 있고, 상현역이 있고, 그럼 호수공원가들 있잖아요. 그때는 뭐 에듀타운 잘 된다, 호수공원가 대박난다 이랬는데 지금 다 망했습니다. 앞으로도 형성되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지금 망하고 안 망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거에 초점을 맞추면 우선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자산가도 아니고 건물주가 아닌 이상은 그런데 하는 게 아니고요. 건물주들이 그런데 사가지고 뭐 좋은 브랜드를 오픈하는 거는 다 월세 렌트프리 해주거나 자기 상가 가치가 증대되는 면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임대가를 확 낮춰서 우선 입점을 시켰기에 그런 점포들이 몇 개 들어가는 건데, 그런 점포들이 있다고 또 혹 해가지고 여기 이런 점포들이 들어갔는데 이쪽이 아무래도 대세가 될 것 같다 해서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은 망할 확률이 90%입니다. 90%. 장사는 현금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1억에 월세 400에 관리비 20만원 내서 420만원 부가세까지 해가지고 40만원 더 얹히면 460만원씩 내야 되죠. 460만원씩 기본 월세로만 고정비가 나가는 거는 어떤 사업을 해도 되게 쉽지 않아요. 특히 신도시에서는 입주도 다 안 된 상태에서 거기 왜 들어가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물론 4, 5년, 6년이 10년이 지나면 되죠. 신도시가 상권이 형성되기까지 저는 10년을 보거든요. 그런 10년을 내가 버텨낼 수 있다, 그럼 들어가시는데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진짜 이거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현금 흐름, 나는 창업을 하는 거에 있어서 현금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한다 라고 우선 생각을 하세요. 단순히 대박 나고 돈을 떼돈 벌고 단기간에 막 돈을 막 벌어가지고 권리 없이 들어가가지고 권리금 막 1억 챙겨가지고 나온다?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고요. 그런 거 하려면 우선 자본금이 있어야 되고요. 현금 흐름에 구애받지 않고 내가 진짜 그냥 버텨내는 그런 자산가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신도시 할 때는 자산가가 아닌 이상, 내가 부자가 아닌 이상 접근하지 마시고요. 창업도 소자본으로 조금씩 하면서 경험을 늘려가서 나중에 큰 걸 하세요. 그러면 왜 구도심에 권리를 주고
기존 뭐 보증금이나 월세가 반가격인 그런 곳에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얘기했듯이 첫 번째는 현금으로 원활하죠. 장사가 될지 안 될지 우선 신도시보다 리스크는 줄이고 소액으로 접근을 합니다. 반 적게 가져가는 거고요. 어떤 처음에 장사가 안 되더라도 노력을 해서 매출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리고 그런 시간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업종이라도 신규 고객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 신규 고객이 빛을 발하는 거는 1년이 지나야 됩니다. 제가 지금 편의점을 하고 예전에도 소매업종을 하고 이번에 폐업을 이제 하지만 점포에 어떤 걸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게 인식되는 순간이 1년인데 그 시기를 버텨내야 되고요. 지금 일매출 뭐 50만원 100만원 나온다고 해서 1년 뒤에도 50만원 100만원 나온다는 법이 없고요. 매출은 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사가 들어오지 않는 한 매출은 더 오를 수밖에 없고요. 이미 인정받은 그런 상권에 들어가서 영업하시는 거는 더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는 거예요. 특히 프랜차이즈나 아니면 내가 진짜 독특한 아이템을 가지고 있으면 들어가시면 승부 볼 수 있습니다. 단 그 시간이 중요한 거고요. 그 시간을 버텨내기 위해서는 월세나 관리비나 이런 고정비가 적은 곳에 들어가서 버텨내야 된다는 거고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신도시에 1억에 400에 아까 부가세 내고 관리비 20만원 냈을 때 460만원 들어가죠. 근데 구도심에 200에 부가세까지 해서 220에 관리비 실비 해봤자 한 5만원 나와요. 그러면 225만원이죠. 그럼 그 간격이 얼마예요? 대략 한 240, 뭐 250만원이라 쳐요. 250만원이면 뭐 이전까지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5년 동안 할 수 있었죠. 근데 물론 이제 18년 10월 16일부터는 이제 법이 개정돼서 10년 동안 계약갱신 요구권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10년까지는 너무 기니까 5년이라고 봐볼게요. 옛날 기준으로. 그러면 월 250만원씩 내가 고정비를 줄여. 그러면 5년이면 60개월이죠. 그럼 얼마예요? 250 곱하기 1년 하면은 12개월 하면 3천이죠. 거기에 곱하기 5 하면 1억 5천이죠. 그러면 권리와 상관없이 내가 고정비로 줄일 수 있는 금액이 5년이면 1억 5천이라는 금액을 고정비를 세이브한 거고요. 신도시에서 했으면 1억 5천이 5년 뒤에 없어진 거고요. 권리라는 거는 5천에 200이 들어갔지만 권리 7천 회수 가능합니다. 뭐 당연히 회수 안 되는 경우도 물론 있죠. 그런데 보통은 제가 아는 점포 사장님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점포 사장님들 보면 웬만해선 다 회수는 합니다. 더 받고 나가는 경우도 많고요. 물론 명도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는 명도에 대한 그런 명분은 없어요. 이것도 제가 나중에 하나 알려드리겠지만 친인척인 척 하고서 대리계약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이런 거는 나중에 얘기할게요. 아무튼 권리 회수에 대한 그런 방해가 이제는 임대인 입장에서 쉽지 않기 때문에 뭐 권리는 웬만해서 뭐 받을 수 있다고 보시고 못 받을 확률도 물론 있죠. 만약에 내가 7천 주고 들어갔는데 못 받는다 해도 아까 1억 5천이죠. 소멸비가. 내가 관리비나 뭐 임차료 그 갭만큼 더했을 때 한 1억 5천이죠. 그럼 그 1억 5천 중에 내가 7천이면 8천만 원은 이득을 본 겁니다. 권리는 회수할 수 있는 기회도 생겼고 소액으로 더 들어가기 때문에 리스크는 줄였고 월 현금 흐름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동안 바로바로 현금 흐름이 쌓일 때마다 내가 뭐 대출을 갚던 다른 사업을 하던 부동산 투자를 하던 인덱스 ETF를 사든 뭔가 할 수 있는 건덕지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1억이 400이 들어가면 아까 뭐다? 날리는 소멸비가 1억 5천이고 권리는 5년 뒤에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왜냐? 그 상권이 정말 내 생각과 달리 흘러갔을 경우는 미래는 예측할 수 없으니까 사람의 동선은 절대 쉽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5년이 아니라 10년이 걸릴 수도 있는 겁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운전 중에 하느라 저 지금 뭐 뺑뺑 돌고 있는데요. 장사는 리스크를 적게 가져가야 되고요. 현금 흐름을 계속 확보를 해서 또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재원, 그리고 다른 투자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확보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